이제 SPI 직렬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I2C와 SPI를 다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SPI 직렬 통신은 I2C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I2C보다 좀 고속 통신이고요. 자, 그런데 이건 역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 주변 칩셋들 간의 직렬 통신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클럭 신호에 맞추어서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죠. 그래서 직렬 통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한번 그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이 마스트와 슬레이브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개의 마스트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붙어져서 통신을 하는데 슬레이브끼리 통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스트하고 슬레이브 사이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I2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트하고 슬레이브 사이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하고 키보드, 컴퓨터하고 마우스, 컴퓨터하고 센서, 애들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SPI는 특징이 이렇게 각 슬레이브 장치들이 4개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하기 위해서 4개의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바로 클럭입니다. 클럭을 받는 거죠. 모두 클럭을 받습니다. 누가 발생하는? 마스트가 발생시키는 클럭을 모두 받습니다. 모두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클럭을 공통적으로 클럭선을 공유하고 있고 마스트가 발생시키는 클럭 신호를 받는 클럭선이 있다. 나머지 두 선은 뭐냐면 아까 데이터가 한 선이었죠. I2C는 데이터가 한 가닥으로 전송을 했었는데 데이터 선이 2가닥을 가집니다. 여기가 모시 선이 여기도 연결되고 또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됩니다. 자, 모시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오죠. Master Output Slave In. 그러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미소는 뭘까요? Master in, Slave out. 그러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을 공유하고 받는 선을 공유합니다.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는 한 번에 이렇게 통신하거나 또 이렇게 통신하거나 합니다. 그죠? 한 번에는 하나의 마스터와 한 슬레이브끼리 통신합니다. 그런데 I2C하고 달리 뭡니까? 보내는 선, 받는 선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동시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I는 전 이중 통신 방법이라고 지원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I2C는 하프 듀플렉스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소 4개의 라인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4개의 라인을 사용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2가닥은 뭐냐? 좀 지우고. 얘네는 뭐냐? 요는 하나씩 있죠? SS를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슬레이브 셀렉트라는 슬레이브 셀렉트를 애들은 축약은데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자기가 제어하고 싶은 슬레이브가 있으면 걔네들의 개수만큼 이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은 여기에 연결하고 요 선은 여기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터가 슬레이브 2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신호에다가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면 나머지는 셀렉터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지만 얘는 나하고 통신하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슬레이브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동시에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슬레이브를 선택하는 신호를 별도로 둔 것이 I2C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는 2개의 SPI 마스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SPI 마스터가 2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장치가 실제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각 장치마다 GPI를 통해서 통신하는 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즈베리파이가 첫 번째 SPI 마스터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10번, 9번, 11번, 8번, 7번 선을 쓰고 두 번째 마스터를 사용하려면 이런 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요 선들을 쓰면은 첫 번째 마스터 장치하고 통신하는 거고 두 번째 마스터 장치하고 통신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마스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역시 SPI BCM2835라는 모듈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모듈 프로그램이 이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되어야 이 마스터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2C, SPI 활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듈을 적재하고 운영체제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I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SPI 활성화는 바로 이거죠. sudo raspberry pi configure 이 명령을 치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치면 이렇습니다. sudo 하지는 않을 거고 SPI raspberry pi 이렇게 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3번 인터페이스 있죠. 이렇게 내려가서 3번 요거 치고 또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나오죠. I2C냐 SPI냐 요거 쳐서 enable 하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쟤는 다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escape를 계속 쳐서 나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나면 바로 lsmod 명령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lsmod 명령으로 활성화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활성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활성화하고 나서 활성화 후 lsmod를 치면 이렇게 SPI BCM2835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이 명령을 치면 SPI로 시작하는 장치를 좀 보여줘. 그랬더니 활성화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의 장치가 그죠? 마스터 장치죠. 이 장치가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smod 하고 grep하고 SPI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BCM2835 모듈이 지금 올라와 있어. 그 다음에 또 LS하고 디바이스로 시작하는 SPI 그죠? SPI 스타로 시작하는 이런 장치가 뭐 있냐 했더니 SPI 0, SPI 1이라는 장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장치인 것이죠. 우리는 얘를 제어해서 슬레이브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나면 이제 조도 센서를 활용을 해볼 텐데 이제 여기 보니까 조도 센서는 어떻게 생긴 게 조도 센서냐면 이런 게 조도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 이게 조도 센서고요. 이 조도 센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값으로 바꾸어주는 바로 MCP320이라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칩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할 텐데 MCP320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을 바꾸는데 여기서의 목적은 조도 값을 디지털 값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사용합니다. 얘가 지금 SPI 장치입니다. 얘가 SPI 장치. 우리는 얘한테서 디지털 값을 읽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ADC 컨버터의 칩은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데 지금 아날로그 MCP320이 이 칩의 이 홈 모양을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이 칩은 이 홈이 있고요. 이 홈에 따라서 다리의 번호가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됐는지 바로 됐는지 아무 데나 꽂으면 안 되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놈이 바로 SPI 슬레이브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GPIO는 얘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건 채널 0이라고 하는 요 신호에 바로 어디에 있는 조도 센서의 한 다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도 센서의 한 다리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이 전압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 라인을 통해서 GPIO 9번에 연결하면 GPIO 9번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들어오는 이 전압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꾼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지점에 있는 전압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도 센스라고 하는 것은 조도 센스의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도 센스입니다. 조도 센스엔 다리가 두 개 있었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아까 봤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다리를 쫙 펼쳐놓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죠. 다리를 펼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쪽 끝에 5V를 붙이고 한쪽 끝에 만약에 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면 이 조도 센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황화 카드뮴이라는 아마 소재를 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건 빛을 비추면 이 조도 센서에 빛을 비추면 이 조도 센서가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전류를 잘 통과시켜요. 전류를 잘 통과시킵니다. 전류를 잘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저항값이 매우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변에 빛이 없고 어두우면 얘가 전류를 잘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조도 센서는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일종의 가변 저항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저항인데 이게 가변 저항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빛을 많이 비췄어요. 빛을 많이 비추면 저항값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을 임의로 하나 답니다. 우리가 220옴짜리 저항을 답니다. 그럼 이 저항이 전체 5V를 분할을 할 텐데 여기가 저항값이 작으면 이 저항값이 높으면 여기에 빛이 전압이 빨리 올라서 여기에 이 상대적인 전압값이 이 5V가 한 4V, 한 3V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빛이 어두워졌어요. 여기. 깜깜함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게 저항이 높잖아요. 저항이 매우 높아서 여기 전압이 2V, 1V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같다면 5V의 전압이 흘러서 여기가 2.5V, 이 지점이 2.5V가 될 텐데 이 2.5V를 기준으로 이 저항이 얘보다 더 커요. 저항이 막 크다면 그죠? 여기는 전류를 많이 흐를 테니까 여기가 2.5보다 큰 산화 3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저항이 빛이 어두워서 이 저항이 크고 이 저항이 작다면 그죠? 여기는 너무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아서 여기가 2V나 1V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우리가 전압을 측정한다면 이 지점의 전압을 안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점의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밝은 빛이 쪼여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밝은 빛이 쪼여졌다. 만약에 이 지점의 전압값이 낮으면 잠깐만요. 저항이 이 지점의 저항이 매우 크다 이 말이죠. 낮다는 것은 매우 크다. 그 말은 어둡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주변이 밝고 이 지점의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이 어둡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요 전자회로에서 요 전압을 측정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전압을 측정해서 거꾸로 요 저항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요 공식에 의해서. 요 저항은 요 저항이니까. 저항값을 알아내고 저항값을 알아내면 이 저항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요 실제 그 조도 센스의 매뉴얼을 뒤져 가지고 매뉴얼에
이쪽에 저항이 얼마면 실제 여기에 몇 룩스의 밝기를 측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매뉴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요 전압이 밝음, 요 전압이 높으면 지금 불이 되게 주변에 밝다, 이 전압이 낮으면 되게 불이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회로를 잘 보세요. 그렇게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5V가 통과하고 바로 이 지점에 전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지점의 전압값을 여기다 물려놓게 되면은 이 지점의 전압값을, 전압의 양을 이 Dout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압값을 지금 현재 얘는 10비트의 이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10비트 이진수. 10비트인가요? 12비트인가요? 12비트 이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12비트 이진수. 그러니까 여기 도로는 전압값이 매우 낮을 때 0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압이 5V에 가까울 때 409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이 채널로 들어오는 전압값에 따라서 이런 정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409에 가까우시 크면 클수록 전압이 높다, 입력 전압이 높다, 다시 말해서 주변이 되게 밝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로를 그대로 지금 구현을 하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칩을 거꾸로 꽂아놓은 곳에 매우 유념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지우고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결을 쭉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쭉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은 동영상을 떠뒀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동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도 센스를 활용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이 조도 센스입니다. 조도 센스는 일종의 가변 저항으로서 빛이 많이 비치면 이 조도 센서에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전류를 많이 흘려주는, 즉 저항값이 낮아지고, 주변의 빛이 어두우면 저항값이 높아져서 전류를 작게 흘려주는, 그렇게 가변 저항으로 작동하는 바로 그런 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도 센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도 이 왼쪽 오른쪽 다리에 개념이 없어요. 자, 조도 센서를 먼저 한쪽을 그라운드, 한쪽을 5V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쪽을 이렇게 5V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5V잖아요. 이렇게 꼽고,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조도 센서에다 계속 저항을 연결해 주는데, 이 저항은 220ohm짜리 그냥 저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0ohm짜리 저항을 제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항을 여기다 조도 센서와 직렬로 연결하겠습니다. 직렬로 구멍을 띄고 직렬로 여기다 꼽고, 하나를 꼽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란히 연결이 됐죠? 자, 나란히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의 끝단을 그라운드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쭉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칩이 MCP320이라는 칩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즉 조도 센서의 한쪽 끝단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칩입니다. 칩은 항상 중요한 게 이 홈의 위치인데, 이 홈의 위치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의 위치를 잘못 꽂으면 이 칩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칩이 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홈이 왼쪽에 가도록, 오른쪽에 가도록 이렇게 연결합니다.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홈을 이렇게 해서 제가 꼽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꾹 눌렀습니다. 자, 홈이 어디 있느냐 하면 홈이 여기 있습니다. 홈의 위치를 잘못 꽂으면 안 됩니다. 자, 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MCP320에도 사실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네 번째 다리 있죠. 요 끝에 뒤쪽에 있는 다리. 여기에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선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현재 저는 그라운드 선을 공급받고 5V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V는 어디냐면 요 핀을 말합니다. 요 다리하고 5V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MCP3202는 그라운드와 전원선을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원까지 다 연결했으면 조도 센서로부터 나오는 전압을 받아주는 아날로그 전압을 받아주는 신호로 연결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너무 땡겨가지고 연결해서 요 구멍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도 센서를 이렇게 구멍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이동시키면 좋겠고, 그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죠. 요 선이 바로 조도 센서의 출력선입니다. 요 선을 어디다 연결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채널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조도 센서로 나오는 전압을 요 MCP3202의 입력으로 지금 현재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으로 전달했습니다. 입력으로 전달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라즈베리 파이하고 MCP320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의 맨 끝에 있는 요 다리를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 다리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요 다리는 요쪽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SPI 못이라고 불려지는 요 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아마 요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스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어디냐 하면 SPI 모스, 그러니까 마스터가 아웃풋, 그죠? 슬레이브 인풋, 그러니까 라즈베리에서 출력된 신호가 지금 MCP3202로 들어가는 신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 선을 연결합니다. 미소는 Master Input Slave Output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옆에 선으로 이렇게 곱게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게 됐고요. 다시 나머지 한 선은 어디에 연결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클럭 신호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요 세 번째 선에 연결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 보면 SPI 클럭이라고 불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쭈르륵 되어 있으니까 찾기는 매우 쉬워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쪼르륵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요 선이 조금 비틀어져서 똑바로 좀 세워보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쭉 붙어 있고, 얘도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개가 쭈르륵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선 이제 연결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선만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한 선은 요 구멍에다 딱 연결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선이 여기 SPI 장치를 셀렉션 해주는 SPCE0 신호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SPI 장치 중에 첫 번째 0번 장치에 셀렉션하면 그 신호가 바로 MCP320 이 칩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을 다 했는데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되게 회로가 복잡하죠? 한번 이쪽 저쪽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하고 또 책을 보면서 하면
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장에 걸쳐서 만든 회로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하였습니다. 선이 조금 이렇게 좀 눕히면 안이 잘 보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또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연결하는 과정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조도를 한번 측정해 보죠. 일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고, 자, MCP3202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합니다. MCP3008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 MCP3008이나 MCP320이나 동작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MCP3008을 제어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됩니다. 프로그램 너무 단순해서, 자, 임포트 시키고 그냥 adafruit MCP3008.MCP3008 객체를 생성합니다. 얘를 제어할 객체를 생성하고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while문을 돌면서 MCP 객체한테 read ADC converter 0, 이 제로는 채널 제로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0번 채널로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0번 채널에 연결되어진 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바꾸어서 알려줘라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찍은 것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출력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숫자는 절대 밝기가 아니고 0에서 4095를 기준으로 밝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가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서 조도 센서 위에 착 비춰주면 숫자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밝아지고 저항값이 낮아졌다, 그런 말이죠. 점점 더 밝아졌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도를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제가 만든 회로에서 한번 파이썬하고 9-3.py에서 그 회로의 조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냥 측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손전등을 켜서 또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305라는 디지털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밝기겠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손전등을 지금 비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손전등을 비췄는데 갑자기 숫자가 많이 올랐죠. 이렇게 또 손전등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막 올랐다가 제가 손전등을 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도 빛의 밝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도 센서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함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도 센서를 활용하는 그런 연습을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